월요일 날 새벽 4시 20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기상한 시간이 2시 32분에 일어나가지고, 저는 일어나면 이렇게 일정을 바로 적고 오늘 어떻게 하겠다는 디자인을 이렇게 종이에다 씁니다. 그 다음에 또 유튜브에는 어떤 걸 올릴지를 간략하게 메모를 하는데, 오늘은 양수역을 갈 건데 6시 30분 출발이고 2시 32분에 일어나서 지금 4시 18분에 주말 영어신문 스크랩 2권을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철진한 잡지를 얻어다가, 자, 이 한 권은 주말에 이 주말 영어신문 4개를 스크랩한 건데, 누구도 모방하지 않는 텍스트를 2권 만들어낸 거. 그래가지고 이렇게 따로 놓고 수백 건, 1년이면 뭐 엄청난 권이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쓰레기통처럼 지내는 겁니다. 여러분은 쓰레기통 좀 부르지만 저는 이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여기다 움직여놨다, 여기다 쌌다가 했다가 다시 또 끄집어냈다가. 어제 제가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저는 교회를 한 군데 다니지 않습니다. 누가 삐딱한 사람이 있다거나 설교가 마음에 안 들거나, 주로 이제 영어 일본어를 하는 교회인데 우리나라 교회도 갑니다. 요즘은 제가 의정부, 몇 년 전에 다녔던 의정부 지하실 교회를 다시 가서 유튜브를 올리고, 또 거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몇 명분이 안 되기 때문에 점심이 맛있습니다. 어제는 또 부목사님이 이제 사모님이시면서 전부 두 분이 다 목사님이시니, 어제 사모님이 매달 첫 주는 사모님이 설교를 하시기 때문에 음식을 밖에서 먹었는데 어제도 걸판지게 먹었습니다. 제가 오늘은 뭔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어제도 일본인 교회를 가니까, 성수동에 있는 일본인 교회를 가니까 부산에서 올라온 젊은이가 두 번째 나왔습니다. 저저번 주에 나올 때는 우리 다른 사람을, 내가 아는 젊은이가 이끌어서 이제 데리고 왔고, 어제는 이제 자기 혼자서 왔더라고요. 그 젊은이를 보니까 일본어를 모르니까 이어폰을 듣고 통역하는 걸 듣고 있더라고요. 2주 전인가 왔을 때는 보니까 옷을 깔끔하게 입고 봤는데 살도 통통하고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고, 딱 첫인상이 그랬습니다. 당신이 좀 이렇게 편하게 사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우리나라 성경을 딱 펼치더니 사람을 그렇게 겉모습으로 정죄하지 말라는 그 부분을 딱 비면서 우리나라만 성경을 보여주더라고. 그 영어를 좀 한다고 하길래 어제 영어 인터뷰를 좀 해보려고 하니까 1, 2분 하다가 다 바닥이 났는지 더 이상 하지, 영어 실력이 딱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젊은이한테 제가 뭔 소리를 하려냐면, 서초동 사랑의 교회 일본어 그 예배에 가보면 10몇 년 동안을 자격증 딴다고 그 짓만 하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0이 됐을 겁니다. 지금 아마 40대가 됐든지 40이 넘었든지 하는지. 그 친구를 내가 6, 7년 전에 서초동에 내 영어 학원 할 때 그때부터 알게 됐는데, 요즘은 뭐 서초동에 갈 시간이 없어서 성수동 쪽에 일본인 교회를 가는데, 관세에 관한 뭔 자격증을 딴 관세상가 뭐 어떤 자격증이 굉장히 어려운 자격증이 있는 모양인데, 한 10몇 년 동안은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몇 년 동안 학교 때부터 그랬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40이 다 됐거나 넘었습니다. 배짱 말라가지고 돈도 못 벌고 오느니 그럴 수밖에. 이게 무슨 짓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뭘 아무리 난 자격증이 좋다고 그래도 난 자격증을 따려고 공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난 성격이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난 고등학교만 나왔고 나 혼자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자격증 없이 인생을 한번 난 저 군산상고 나왔으니까 옛날에는 컴퓨터가 없을 시절이잖아. 그러니까 주판 자격증. 너 뭐 부기는 또 해야 되니까 부기. 그것만 있지 그 이후로 자격증 공부를 한 적이 영어 자격증 토익 토플 나는 그걸 전혀 그게 아니라는 걸 나는 믿고 있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그런 거 안 했고 앞으로도 자격증은 않고 부동산이니 뭐니 저 은행 다닐 때 뭐 야간 대학 가니 그런 정신이 있으면 에너지를 아껴서 내식으로 공부를 해야지. 내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격증이라는 게 언뜻 보면은 사회가 복잡해지고 어떤 부분에 엑스퍼트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건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다가 적정한 연도의 목표를 세워서 하다가 안 되면 방향을 돌려야지. 십몇 년 동안을 그거 하고 있다든지. 여러분 윤석열이가 왜 저렇게 빠가가 됐냐면 저 사람은 딱 경력을 딱 내가 보는 순간 후보 시절 대통령이 되기 시절부터 나는 그 사람을 진단을 했는데 그 무슨 그 검사 그 시험을 보기 위해서 서울대학을 사법시험을 9번인가 봤다는 사람이죠, 저게. 그래서 어떻게 저 정도 되려면 먹고 사는 게 아무 걱정이 없어야 아마 저 사람 그 시기를 보면은 바이오그래피를 보면은 당구가 엄청난 실력이고 그러니까 그냥 주색 잡기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도 괜찮은 그런 그 부모 배경인 모양인데 지 아버지가 아주 일본 그 시기를 무척 좋아했던 모양인데 저도 이게 일본 책을 많이 보지만 그놈들을 알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미국 놈들 책 보는 게 뭐냐면 미국 놈들을 알기 위해서 그래야 그네들과 대화가 되고 그네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신문은 또 왜 보나요? 오늘 아무리 이 많은 책을 읽더라도 오늘 대단한 사람들이 지금 뭐를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 또 우리나라 신문만 봐서는 안 되는 거잖아. 자격증 좋은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 자격증 하면 십몇 년을 하겠어. 근데 그 사람 자세 돈도 못 벌면서 십몇 년을 누가 지금 먹여주고 있냐고. 지 부모의 지금 피를 다 빨아먹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모르겠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고난을 이렇게 쉽게 안 살아가지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밥 먹을 때 진짜 감사해야 됩니다. 밥 먹을 때 진짜 자기가 땀을 흘려서 쌀을 구해서 밥을 먹을 때 진짜 인생이 재미있어지는 거지. 자격증 딴다는 걸 언뜻 제가 생각해 보면 편안하게 사무실에 앉아서 편안하죠. 이렇게 추운 날 나가기 싫고 저는 오늘 6시 30분에 아침 도시락을 싸가지고 6시부터 준비해 30분 만에 준비해서 저 양수역으로 갈 건데 찬바람을 맞아 봐야 됩니다. 내가 십몇 년 전에 완전히 망했을 때 어떤 체험을 했냐면 망했다가 2년의 우울증을 거치다가 자살 시도를 했다가 2번이나 자살 시도를 살아나면서 막판에 2번째 걸었는데 내가 이게 뭐냐 내가 서울 올라올 때 몸뚱이 하나 가지고 올라왔는데 90만 원짜리 일립주택 하나 사가지고 어머니랑 왔는데 이만한 내가 책이 있고
지금까지 수십 년을 버텼고 애새끼들 다 키워냈고 가장 옆에 있는 것은 고생하기 싫다고 나갔고 나는 가는 자를 붙들지 않습니다. 정신이 잘못된 것들은 나는 한순간에도 발로 차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의 세월을 겪고 나니까 겨울에 찬바람이 가평에 자랐음을 가장 추울 때 제가 갔는데 그때 당시 요즘은 제가 그쪽에 아스팔트를 깔아놓으면서 제가 안 가는데 저는 아스팔트를 깔아놓으면 안 갑니다. 땅을 밟으러 가는 건데 그 서슬 바람이 부는 겨울에 그 길을 걷는데 고난을 겪고 나니까 그 서슬한 부풍이 따뜻한 바람으로 느껴지더라니까. 그러니까 이거 뭐 부처님들이 얘기하는 뭐 해탈의 상태에 들어간 것 같아. 추운 게 춥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훈풍으로 오더란 말이야. 그래도 아침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서 그 자라섬 옆에 강가에 정자가 있어. 거기서 아침을 내가 먹었어. 여러분 자격증 없어도 살아갈 단단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윤석열이는 자격증이 있어서 저렇게 안락한 생활을 보내서 저렇게 인생이 망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윤석열을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저건 처절하게 망한 인생 중에 하나입니다. 지도자가 되지 않을 자가 돼가지고 수많은 사람의 원망을 사고 있고 대한민국이라는 이 시스템을 마누라 하나 보호한답시고 지 혓바닥 하나 살아있다고 저 짓을 하고 있죠. 나오던 걸로 한번 감옥 가야 할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 뒤캐면 엄청난 뭐가 숨어 있을 것 같아. 내가 저 그 검찰이라는 조직에 있으면서 수없이 뭔가 망그러뜨린 일을 한 히스토리가 나올 것 같아. 김건희는 당장 감옥에 갔다 가둬야지. 저게 무슨 호스트레이디입니까? 그 뻔한 스토리를 알고 있잖아. 사기꾼 지 애미 밑에서 커가지고 저꼴 된 거 아니야. 무당 찾아다니면서 되지도 않는 소리를 들으 이렇게 대통령 됐다고 그게 아주 출세한 겁니까? 저게 병신이고 그만둘 줄 알아야지. 그만둘 줄 아는 게 진정한 용기 있는 사람이잖아. 퀄리티가 안 된다는 걸 알면서 붙어있는 것 자체가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잖아. 개인도 똑같습니다. 개인. 자격증 따면 인생이 돌아간다. 어떻게 돌아갈 줄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답이 아닙니다. 교회에 온다는 것이 무슨 뭐 어제도 그 부산에서 올라온 젊은 친구가 보니까 들으면서 그 통역된 걸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더라고. 옆에서. 아멘 아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일본 교회에 왔으면 일본 말로 들어야지 그게 제대로 된 자세예요. 그래야 자, 그 표정만 봐도 좀 알 수 있고 모르면 옆에 일본어로 질문을 하고 일본 교회에 왔다는 건 일본어를 체험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니야. 거기에 와서 통역된 그 통역을 한 사람들이 내가 또 할 말이 많아. 별 볼 일이 없는 사람들이 통역을 해. 외국어의 원리를 알아야 돼. 통역을 한 걸 들으면 안 돼. 노인이나 할아버지는 해도 되는데 노인 할아버지도 정신이 잘못됐어. 영어로만 듣고 일본어로만 듣고 그리고 공부를 하고 모르면 끝나고 나서 되지도 않는 일본어로 물어보고 그래야 실력이 쌓이는 거야. 여러분 젊은이한테 내가 무슨 소리를 일본어 교육을 할 때는 일본어로만 들으란 말이야. 모르면 녹음을 해서 듣고 반복하면 알아들으니까 또 안 들리면 어떻게 공부해야 한다는 걸 처절하게 공부를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일본 교회 와서 뭐 찬양을 한다 뭐 어쩌고 전부 뽕꾸라들이 앉아있어. 제대로 역할을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도 자세가 잘못됐으니까. 영어 예배도 똑같아. 어디 쓸만한 영어 예배에서 통역 번역을 합니까? 안 해. 100% 미국 남부 침례 해방촌에 있는 가면 안 넣는다니까 통역. 모르면 공부를 하래.
통역을 한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전문 용어로 내가 일러줄까? Lost in translation. 통역이나 번역을 하면 완전히 반역이 되어버린다 이 말이야. 뜻이 완전히 돌아버린다 그 얘기지. 그래서 이렇게 읽는 거야. 어? 부산에서 올라와서 지금 서울 맛을 보러 온 것 같은데 부산에서도 직업을 없는데 서울에 와서 직업을 찾겠다고 왔다. 그런 정신 빵머리로는 안 돼. 전화기 하나 딱 들고 왔어. 여러분 내가 또 한마디 해줄게. 젊은이한테. 전화기 하나만 들고 다니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만들어지겠습니까? 어? 그 다음에 저는 전철 워낙 일찍 오늘 같으면 6시 반에 집을 나가면 그 시간에 전철이 꽉 차서 갑니다. 시내 쪽으로. 노예들 전부 자고 있어 그 시간에. 아침을 먹을 리가 없지 그 시간에. 아침을 안 먹었다. 당신은 이미 실패자인 거예요. 두뇌에 에너지가 없잖아. 전화기만 들고 다니서는 안 된다는 소리가 뭐냐면 일본 교회를 일본어도 모르면서 오는 주제 가방에 일본어 기초편이라든지 메모할 종이와 펜이 있어야지. 그냥 전화기 들고 왔다가 귀에다 꽂고 통역한 거 듣고 우리말로 듣고 가고 인터뷰하니까 1분 좀 넘기더니 못하겠다고 그 실력으로 지금 서울에 돌아다니면서 뭔가 지금 어떻게 길을 찾아볼까 온 모양인데 그런 정신은 안 됩니다. 또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친구가 하나 왔냐면 대구에서 계명대학인가 뭔을 졸업한 젊은 아가씨가 하나 왔는데 영어를 배우겠다고 왔다는 서울에 도전을 하겠다고 왔다는 미군 부대에서 5년을 근무했다는 친구가 미군 부대 우체국에서 근무하면서 미군 부대 가면 영어를 잘할 줄 알고 들어갔대. 그랬더니 집만 옮기고 몇 마디 하다가 나왔대. 그래서 안 된다는 걸 알고. 그러더니 서울시청에서 제가 영어를 가르쳤는데 1주 정도인가 하다가 세상에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지 아버지의 폭력 밑에서 자라났는데 엄마도 지 아버지한테 두드러 맞으면서 살다가 이혼을 하고 엄마하고 산다는 애가 서울에 도전하기 위해서 왔는데 30살이 넘었는데 1주 있다가 지 아버지한테 다시 붙들려서 내려가면서 마지막 문자를 그냥 공짜로 가르쳐서 고맙다는 문자를 남기고 사라져버렸어. 30이 넘었다는 지 아버지의 폭력 밑에서 자랐다는 젊은이가 다시 지 아버지, 이혼했다는 아버지, 엄마 밑에 엄마하고 같이 산다는 이 친구가 또 붙들려 가더라니까. 지금도 연락이 없어. 여러분 폭력을 행사하는 놈도 나쁘지만 멀쩡하게 생긴 4년대 대학을 나왔다는 친구가 그런 놈한테 끌려가 그게 무슨 앱입니까? 어제 젊은이 외국어를 배우는 똑바른 방법을 알아야지. 저는 제 대문 앞에 수십 년 쌓인 어휘, 저는 여러분처럼 노트에 그렇게 가지런히 쓰고 그러질 않습니다. 이런 맨 종이에다가 수십 년 동안 어휘나 표현이 저장된 메모, 내 손으로 육필로 메모한 적을 하루에도 수백 장씩 들고 나가서 자연 속에 갈 때도 하나의 가방에는 그 수백 장의 메모지가 랜덤으로 뽑아내서 하고 진짜 쓰레기 버리는 그 중국에서 만드는 그
포대기에 또 갖다 잔뜩 집어놨다가 다시 랜덤으로. 그러니까 이만한 책을 읽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 김대균이라는 뭐 토익의 최고라는 사람하고 나하고 한번 도전을 하자고 내가 유튜브에 올려보려고 그래. 여러분, 내가 이만한 정도 책 읽으니까 정당히 책만 읽고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은데 처절하게 메모로 해야 됩니다. 한번 읽었다고 해서 안 와요, 그게? 미국 놈들이 또 이만한 책을 읽습니까? 내가 지금 몇 개월 전에 저쪽 웅길산 그 물의 정원에서 꽤나 영리하다는 우리나라 재벌에서 뭐 임원들 영어를 뭐 가르치는 외국인인데 자전거를 타고 와서 밥 먹다가 난 아침 도시락을 그 강가에서 먹으니까 인터뷰를 해보니까 아주 박식하더라고. 그 인터뷰를 했는데 혼자 한 2, 30분을 떠들더라고. 그런 다음에 내 거시기를 유튜브를 일러주고 그랬더니 나중에 문자가 왔는데 보니까 당신은 책을 상당히 읽는 것 같다, 이런 것을 보냈더라고. 책 한 권을 제대로 없이 그런 걸로 와서 여기 와서 유치원 가르치고 그런 새끼들이 태반입니다, 미국 놈들. 저기 남부 침례교회를 내가 십몇 년째 한 번씩, 요즘은 자주 안 가는데, 젊은 목사가 저 국제학교 선생이란 놈이 오더니 책을 다 없애버리고 교회 이름도 바꿔버리고 무식한 놈이. 자격증에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어제도 내가 우리 저 성수동 일본인 교회에 일본인이 한 분 계십니다. 나보다 인생 80이 아마 넘으셨을 텐데 70대 후반이나. 내가 그래서 꼭 끝나면 한마디씩 얘기하고, 일본인 교회를 간다는 게 뭐예요? 오리지널 일본인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고 그 사람의 퀄리티를 알아보고. 내가 평상시에 하다가 질문을, 어제 내가 어떤 질문을 했냐, 일본인한테. 지금은 이제 한국 부인하고 서울에 살기도 하고 홋카이도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인데, 내 서초동에 학원에 할 때도 오셔서 같이 이제 하고 그랬는데, 일본의 젊은이들은 어떠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우리나라 젊은이들처럼 이렇게 삔둥거리고 노는 애들이 많느냐. 걔네들은 중소기업을 마다하지 않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업률이 낮지. 아니, 실력이 없는데 어떻게 대기업만 갑니까? 대기업 간다고 인생이 해결되나요? 대기업이 오래 갑니까? 그 실력으로 들어가서 대기업이 오래 가냐고. 대기업이 망해야 할 판인데. 자기 실력에 맞게 가서 스타트를 하고 현장에서 밥벌이를 하면서 해야 공부를 해도 제대로 되는 거예요. 자격증 단다고 10몇 년을 해서 40이 넘고 50이 돼버리면 어떻게 돼? 우리 동네에도 50이 넘은 애가 혼자 살면, 내 영어를 걔를 10몇 년 전에 이 동네에 다시 올 때 영어를 가르쳐보니 영어를 꽤 하더라고. 그때도 혼자 살고 있었는데 얘가 성격이 보니까 어느 날 알고 있다가 어느 날 보면 싹 모르는 체를 해. 가르친 스승도 지금도 혼자 살아. 숨어 살아. 이 동네인데 지 엄마 아빠는 오리지널로 내 앞에, 지 엄마는 지금도 미장원 해서 돈을 버는데 이놈은 놀고 먹어. 이 멍청한 부모가 이 무능한 놈한테 건물을 하나 사놔버린 거야, 저놈 이름으로. 그러니까 저놈이 일을 할 리가 없지. 거기서 월세가 따박따박 나오고. 그러더니 지 애미가 작년인가 그러더라고. 내가 큰 실수했다고. 저놈 앞으로 건물을 해놓은 거야. 그리고 싹 빠지고 저렇게 설날 추석날 이틀 놀면서 저렇게 하면서 저 짓을 하고 있어. 남편은 또 우울증이 와서 건물 안에 처박혀 있고 나오지도 않아. 내 나이인데 밖에 한 달에 한두 번도 볼 수가 없어. 처박혀 있는 거야. 살만 들들 쪄가지고 저러다 이제 죽는 거지.
자, 오늘 마무리를 하면 자격증 딴다고 인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격증 따서 헌 새끼들이, 서울대학 나온 새끼들이 이렇게 사회를 어지럽게 하고 있잖아. 검찰 나부랭이, 한동훈이 나부랭이. 똑바로 무슨 결기 하나 없이 독대하자고 뭐면 독대는 무슨 독대야. 유튜브에 올려 이 새끼야. 정부와 사이를 모르고 있어. 유튜브에 네 생각을 올리라고, 똑바른 생각을. 김건희 잡아 넣으라고 올려. 윤석열이 쫓아내버리고. 못 오는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똑같이 해먹었으니 똑같이 다 까발리면 두 놈이 다 나가야겠지. 우리 사회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썩은 놈들이 전부 정치하고 리더 되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똑바른 사람이 그 짓을 할 리가 없지. 요즘은 정부화 시대야. 일본인 교회를 가봐. 설교량이 훌륭합니다. 정통적인 일본 40몇 년 전에 최초로 우리나라에 일본의 그 기독교 단체에서, 어느 단체 나는 정확히 모르는데, 한국에 가서 일본 정부가 사죄를 똑바로 안 하니 니네가 가서 사죄를 한다는 것이기로 서울에 가서 목회를 해라 해서 보낸 단체야. 얼마나 훌륭해. 지금도 외무부의 그 크리스천 모임에 가서 정기적으로 그 요시다 목사가 가서 설교를 하고 있을 거야. 정기적으로. 일본인의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거지, 일본인이. 그런데 뭐를 안 해? 정부와 사이에 맞는 짓을 안 해. 그 좋은 설교를 하면서 유튜브에 띄지를 않고 있어. 내가 가서 띄우는 거야. 저런 멍청한. 정부와 사이가 뭔지를 모르고 있어. 거기에 나오는 겨우 그 늙은이들, 일본어도 모르는 늙은이들 찬양을 한다는, 일본어도 모르면서 찬양 피아노 반주만 하고 있는 애들이 있어. 나이도 처먹은 것들이. 일본어 공부를 하면서 일본의 정신을 알면서 다녀야지. 부산서 온 젊은이 얘기를 하다가 여러 애가 갔는데, 부산 정신으로 서울에 와서 살라고 하면 안 돼. 부산 정신과 서울 정신은 멘탈이 틀려. 똑바로 공부를 하고 똑바로 일본인 교회에 왔으면, 일본어를 하러 왔으면 메모지를 들고 가방에 공부를 하는 데이터가 들어가 있어야 돼. 한글 성경 들고 와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영어 성경도 우리나라 영어 성경 그 몇백 년 전에 쓴 거 하지 말고 얼마나 쉬운 번역반이 있는데 왜 그렇게 우리 목사들은 공부를 이렇게 안 하는지 모르겠어. 책을 몇 권이나 읽고 그 설교한다고 하는지 모르겠다니까. 기도만 해서 무슨 성령으로 기도를 한다고 그래서 그 하는 헛다리 소리 하지 말고 진짜 실력을 길러서 목사들 설교 좀 해봐. 전혀 감동이 안 와, 내가 들어보면. 그러니까 지하실에 있지. 그래도 밥 먹으러 가야 돼. 밥이 맛있단 말이야. 자격증에 목숨 걸지 마라. 안 되면 때려치고 삽자루 들고 이러는 게 나아.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세상이 보여. 내 말을 알아듣는지 모르겠어.